(2024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대한민국 정치는 법원을 특검해야 된다, 선관위를 특검해야 된다 라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법원은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봉건 시절에는 하나였지만 공화정, 즉 근대화를 하면서는 세 개로 쪼갰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네, 입법부가 엉터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법부가 그에 못지않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법부라고 하는 정부를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특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혼쭐을 내고 제대로 움직이게 해야죠. 네. 그 현대국가로 들어오면서 점점 국민 주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말고도 선거관리위원회니 헌법재판소니 하는 사실상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원 말고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쳐먹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선관위, 법원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들끼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다 해먹었는데 이걸 특검하지 않으면 뭘 특검합니까?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그런 것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미리 강조드릴게, 이 법원의 문제하고 선관위원회의 문제는 4월 총선 이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쉬쉬하고 지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서야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선거 전에 대한민국 정부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게 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작동했거나 뭔가 공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좌파로 가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시겠네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나병에 걸림. 나병이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사로를 예수가 구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영어로는 라자루스입니다. 라자루스는 현재 북한이 정찰청국이 있죠. 북한의 정찰청국이 운영하는 해커 부대의 별칭이 라자루스입니다. 예전에는 히든 코브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라자루스의 하부 기관으로 외국 금융기관 해킹을 하는 게 블루노르프, 그 다음에 군사 관련 자료를 빼내는, 특히 대한민국과 미군의 군사 자료를 빼내는 게 안다리엘 등이 있고, 2014년에 한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다. 그게 바로 라자루스입니다. 이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커 부대가 라자루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크게 활약했다. 어디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활약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법원이 인정했던 거는 지난 3월 4일이었어요.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의 침투에,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병원에 가게 되죠. 살다 보게 되면 경찰서도 가게 되고, 살다 보게 되면 법원도 갑니다. 법원 가시면은 어찌됐든 억울하기도 하고 죄를 덜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내고 개인 자료 다 내죠. 거기에는 별로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개인 자료들이 사법부의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탈탈 털어갔다라고 총선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4일 법원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인정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4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 전산 자료를 담드는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도 이렇게 해서 새 나갔다는 설명과 함께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료들이 빼내갔는데요. 이 문제는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 뚫렸다라는 거는 2017년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뚫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버를 잘하는 조직이죠. 근데 그때 법원에서는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했고 또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2017년이면 누구 정부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즉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받을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법원 전산망 뚫렸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법원 행정처가 거기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이버 팀들이 있고 하고 또 백신이 깔려 있으니까 뭔가 해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전산정보관리국 명의로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뭔가 침투가 있었다 라고 자기네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대응했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부는 판사들이 있는 데인데 사법부 판사들이 재판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정부 조직이니까 정부 조직을 움직이려면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법원 내에 또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법원 행정처가 23년 2월에 비로소 알고 4월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하다가 안 되니까 23년 12월 18일 국정원에게 야 같이 좀 조사하자. 니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국정원도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결국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합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킨 게 누구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어쩌고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키웠던. 네. 그게 박살을 낸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사실은 국정원이 조사하기보다는 사이버 사령부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이상하다 하고 국정원에 요청을 하고 사이버 사령부가 뛰기 시작하면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밝혀진 게 라자루스가 2년 이상 1014GB의 정보를 빼내간 걸로 보인다라는 게 합동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뭘 빼갔는지는 확인된 거는 아까 1000GB인데 4.7GB 분량만 밝혀졌어요. 0.5%. 왜 그러느냐? 법원 행정망에 이제 저장된 자료가 많은데 뭔가 이제 해외 서버, 국내 서버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제 국내 서버 4개, 해외 서버 4개, 4개, 도합 8개 서버를 통해 빠져나갔는데 그 서버가 뭐가 지나갔는지를 다 기록을 해놓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은 삭제를 합니다. 삭제 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아서 가장 최근 거인 4.7GB만 남아 있습니다. 0.5%.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해킹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언제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에 출범했죠. 사이버 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에 뭔가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된 게 2023년인데 그 이전 2년 전인 21년 7월 더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상당 부분은 서버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0.5%만 얘네들이 빼내간 자료나 이거구나 하고 확인된 겁니다.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에서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1년 1월 7일이기 때문이고 그 이전에 악성 프로그램 들어온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때 사이버 사령부가 경고를 했는데 법원이 덮었습니다.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개인 자료들이 빠져나가면요. 제가 그 전에 한참 간첩사건, 공작사건 취재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해외 가시려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계시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움직여봤던 사람입니다. 국가정보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제 스스로가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 여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네, 테러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행 가서 신분 확인할 때 휙 던져주고 그러지만 그게 북한 작자들 손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이정훈이가 만들어져서 저의 인적사항,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어느 직장을 거쳤고 다 그 저랑 비슷한 놈 하나 찾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제 프로필을 다 각인시킨 다음에 제 주민등록증, 제 여권을 가지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정보를 다 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전에 그 일본에서 계속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북한의 공작 조직이 일본 사람 하나 배 타고 몰래 일본에 와서 올 수 있잖아요. 납치해 가서 그 사람 인적사항 싹 빼내고 그 사람 여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찌야 마유미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와 같이 왔던 김승일이 하찌야 신이찌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게 일본인 인적사항을 도용한 거죠. 그때는 가짜 여권이었지만 진짜 하찌야 신이찌 마유미가 있다면 그 사람 갖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에 냈을 때 뭐 주민등록번호 쏘고 내 재산이 어떻고 내가 우리 형제하고 어떻게 싸우고 줄줄이 써는 것들이 저 넘어가면은 누군가가 그걸 쫙 해가지고 여러분 인적사항을 따가지고 그 여러분 행세를 하면서 쫙 빼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미 밝혀지고 했는데 이번 총선에 안 나왔습니다. 법원도 당황해가지고 국정원에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발표는 국가수사처 이름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경찰도 했지만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국정원이 해외 서버에 대한 걸 쭉 해놓고 지금 국정원이 국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대한 수사는 이 국수처가 하게 되는 거고 해외 서버 문제, 북한 문제는 국정원이 하는 거고 그리고 사이버 이 해킹 문제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하는 거고 그 발표는 국수처가 발표하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뭘 했는가 하면 다 쪼개놓은 거지. 국정원은 국내 파트는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도 국수처하고 일반 경찰을 쪼개놓고 왜 이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국정감사하자 이거야. 이거를 특검하자는 겁니다. 왜 2017년 사이버 사령부가 법원이 해킹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덮었을까요? 아주 수상하죠. 문재인 정권 장관 중에 주사파 출신이 있었다는 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인사를 다 해먹었다는 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뒤늦게 밝혀졌는가 하면은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의 해묵은 싸움, 30년 전쟁 때문이에요.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리는 행정부, 법원, 국회 따로 있듯이 다른 정부야. 그죠? 그건 맞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주장이죠. 근데 감사원은 야, 니들 또 부정부패 있을 수 있어. 돈 제대로 쓰는지 감사해야 되고 이게 30년 가까이 싸워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사비리가 있다는 게 나왔죠. 시작은 부정선거로 시비가 됐는데 이게 터져나와서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가니까 그때도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사람은 이제 대법관을 하면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사실은 사무총장이 실세죠. 거기서 마지못해 이걸 받긴 받았어요.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시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런데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게 과연 헌법에 맞느냐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놓고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야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죠. 자기들끼리 막 자기 자식들은 다 중앙선거관리 들어오면
진짜 먹고 노는 자리잖아요. 제 친구가 행정부 공무원을, 말단 공무원을 오래 했는데 그 친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은 뒷짐지고 앉아있고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이 가가지고 다 걔네들 지시받고 일은 자기들이 하고 말이에요. 생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 자들은 검표도 할 줄 모른다고 막 아주 거품을 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 제 행정부 공무원 오래 했던 친구가 이렇게 선거를 하면 더 부정선거 맞을 수 있다고 더 열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행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차지한 입법부가 쫙 협력적으로 감시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백 받았다. 그거 갖고 특검해야 된다. 병사가 죽었고 뭐가 있었다. 특검해야 된다. 막 몰아치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디올백은 한 3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김혜경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부인이 버카로 받아먹은 건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리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영부인이 대통령 전화기 타고 해외 간 거는 그거는 왜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건 왜 특검 안 해?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해야 돼. 근데 입법부를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략적으로만 특검을 하자고 몰아붙여. 근데 국민들은 이 국회에 가지를 못하니까 김정숙 특검이나 김혜경 특검은 감히 말을 못해요. 이것도 문제인데 그런 과정에 지금 법원은 해킹을 당하고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 중앙선관위 다 해먹어도 잘 이렇게 쉬쉬하는 동안 그냥 갔습니다. 자, 이쯤 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선거 전에 이슈가 되고 언론이 보도가 했어야 돼. 보도는 있었는데 이슈가 안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슈가 안 된 거는 제 방송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3월 20날 결국 지금 보게 되면 백령도 쪽으로 뭔가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우리 군이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온 건지 북한이 온 건지 확인이 안 됐고 격추시킨 거가 물에 깔아앉아서 수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 저는 그때 그걸 알고 서해 5도, 연평도 어디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띄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신문방송 어디도 보도를 안 하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3월 20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과 관련된 거를 선거 전에 보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일종의 미략이 돼 있어요. 예. 북풍에 휘말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털려서 여러분들 인적사항이 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른다. 나 말고 또 다른 이정훈이가 이정훈 행사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그게 내가 덤터기 쓸 수도 있다. 상상도 안 해보셨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 눈치고 넘어가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하나씩 밝혀졌는데 그게 이슈화 안 됐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때문 제기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탓도 있지만 그 밑에 사실은 있는 공무원들이 쉬쉬한 것도 있는 거죠. 자기네 살아보려고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주사파와 하나가 돼가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선거 전에 쉬쉬했을까? 이걸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당장 어렵겠죠.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국회의 다수당이 누구야? 민주당이지. 걔네들이 국정조사는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도 계속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번 특검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